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입을 열면 열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의 대권 유력 후보 윤석열을 만든 사람 중 하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요즘 추미애 전 장관이 SNS 활동을 자주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 거기에 호응하는 그런 SNS 글을 올립니다. 자, 물론 예상대로 친문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은 대권 도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 측은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사의를 스스로 표명했다고 했지만 언론들은 사실상 경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문재인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퇴임한 후에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이 퇴임 후에도 SNS 활동을 통해서 윤석열 주가를 띄워주고 있다, 이런 좀 냉소적인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추미애 전 장관이 입을 열수록 매를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부동산 적폐 청산을 이야기하자 추미애 전 장관이 또 SNS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지금 논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장관 시절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도 지키지 않고 본인의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추미애의 여의도 오피스텔 사건입니다. 지금 추미애의 여의도 오피스텔 사건이 지금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추미애는 씁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는 노동소득일까요? 불로소득일까요? 아무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는 것이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쓴 글을 보면 국민들의 정서법에는 걸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추미애가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지난 16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 발언을 하자 여기에 호응해 추미애 전 장관은 이렇게 썼습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 환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본인은 어떨까요? 자, 지금 여의도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 측은 장관 퇴임 이후 처분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월 27일 퇴임 이후에도 오피스텔은 여전히 추미애 전 장관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의 의원실이 이날 확인한 17일 확인한 여의도 A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에는 이 오피스텔은 여전히 추미애 전 장관 명의로 되어 있다고 전주의 의원실은 밝힙니다. 자, 국회 정문 건너편에 있는 이 오피스텔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거실에 방 2개가 있고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용 면적 55제곱미터니까 꽤 큰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009년 5월 2억 8천만 원에 이 오피스텔을 사면서 매입 가격의 절반인 1억 4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은행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최대치입니다. 매입 가격이 50%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의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끼고 이렇게 부동산을 여러 개 구입하는 것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다주택자입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은 2019년 6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65만 원, 부가세 포함 165만 원 월세를 받고 월세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월세 165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오피스텔입니다. 물론 여의도이기 때문에 뭐 지역이 비싼 지역이기도 하지만 저도 오피스텔 뭐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165만 원이면 그리고 55제곱미터 전용 면적에 이 정도면 상당히 비싼데 매달 165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를 노동소득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 등에 따르면 모순되는 점이 여기저기 발견됩니다. 자, 현재는 친환경 플랜트 설비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인건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해당 건물에서 가장 넓은 오피스텔이다. 최근 부동산가 폭등 추세를 고려하면 4억을 훌쩍 넘는 시세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시세 차익을 많이 챙긴 상태로 보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이 오피스텔 외에도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전용 면적 183제곱미터 상당히 큽니다.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셈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최근 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부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어제 페이스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 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서 구현,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다. 추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이거는 또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주장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토지공 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에 의해 제한하겠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자, 앞서 14일 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 책임이 가장 크다. 참. 모든 게 검찰 책임입니다. 윤석열이 미운지 검찰이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LH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씻기를 하며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에는 금부분리,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주장하며 부동산의 은행 대출을 연기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은행 대출 최대치 50%를 대출받아서 오피스텔을 구입한 것은 어떻게 해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까? 금융과 부동산 분리, 부동산의 은행 대출을 연기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자,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의원은 25번이나 발표해도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LH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했다. 오피스텔 매입 가격의 50%를 대출받아 오피스텔을 사고 월세 수입까지 올렸던 추미애 전 장관이 금부분리를 운운하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지난해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당시 추미애 전 장관 측은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퇴임 후 오피스텔 처분 의사를 밝혔다. 퇴임 이후에도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은 것은 추미애 전 장관은 물론 이 정부의 뻔뻔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정세균 국무총리 지난해 7월 부동산가 폭등 사태로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 여론이 빗발치자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 조치를 해달라고 각 부처에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관인 추미애는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 봉천동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달 8일 퇴임하면서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분담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처분하지 않습니다. 퇴임 후에도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정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